안녕하세요.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. 여러분 혹시 여행이든 업무든 타지에 가서 모르는 일을 알게 된 그런 경험 있으세요? 그런데 알게 된 게 사람이 아닌 이상한 존재라면? 이번 이야기는 어라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어라치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. 그럼 어라치님의 기묘한 사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. 제가 그 이상한 일을 경험한 건 베트남 하이퐁으로 6개월 파견근무를 갔을 때 일인데요. 말이 파견근무지 회사에서 미운털이 박혀서 그때 베트남으로 쫓겨난 거였네요. 사실 6개월이라는 것도 그쪽 공사 책임자가 퇴사를 해서 처음엔 그냥 가서 공사 끝나는 1년 정도 있어라 였거든요. 제가 왜 미운털이 박혔냐고요? 진짜 지금 생각해도 인간성 바닥인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저랑 입사 동기인데 그 친구 승진의 눈이 뒤집혀서는 밑에 애들을 진짜 반 죽이듯이 부려먹는 그런 놈이었거든요. 뭐 지금 말 들어보니까 지금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어떤 식이냐면 그냥 간단히 윗선에 잘 보이려고 할 일이 없는데 애들 퇴근을 안 시켜요. 애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 인터넷 쇼핑을 할지언정 뭐 퇴근을 안 시켜요. 그러면서 애들한테 하는 말이 그렇게 야근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우린 열심히 했다고 말이라도 할 수 있다는데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. 그런데 회사엔 또 그게 통하더라고요. 어쨌든 그래서 한마디 한 게 싸움이 됐고 뭐 하여튼 금마 그건 애들도 진짜 쓰레기라고 싫어하는데 지도 알걸요. 윗사람들 빼고는 자기 다 싫어하는 거. 그래서 그걸로 대판 싸우고 나니까 그때 앞에서 말한 이유로 공사 책임자급을 베트남 현장에 보내야 하는데 부장이 저를 보내더라고요. 그리고 1년 정도 있으라는데 기분이 그렇더라고요. 뭐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진짜 기분이. 그래서 그냥 때려칠까 하다가 또 뭐 생각해보니까 당시엔 나가면 어디 뭐 갈 곳도 없고 부모님도 그때 그 회사 다닌다고 동네 자랑을 하셨었거든요. 제가 국립공원인 그 산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거든요. 거기 동네가 작고 사람이 없어서 하여튼 제가 그 작은 동네에서 부모님 자랑이었네요. 뭐 대단한 것도 없는데 그게 진짜 뭐 대단하다고.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숨 죽이고 이제 나 죽었어 하고는 베트남에 도착을 했는데 아니 숙소라고 데려간 곳이 그 집이 문도 그냥 나무 문짝에 창문도 있으나마한 뼈대만 있는 엉성한 나무 창문이랄까요? 건물은 기다랗게 1층 건물인데 벽은 그냥 회색 시멘트 그대로고 그냥 뒷담한 물건 같더라고요. 방은 룸메이트 한 명하고 같이 사용했는데 그때 제 앞으로 옷장 하나랑 철제 침대, 테이블이랑 선풍기 하나 딸랑. 그땐 그냥 진짜 아찔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 다음에 나온 그 뒷말이 더 아찔했는데요. 룸메이트가 문단속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문단속 잘하고 특히 중요한 건 절대 방에 두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아예 그냥 회사 사무실에 두던지 말이죠. 룸메이트는 그 전에 거기 도둑이 들었었는데 진짜 도둑이 진짜 팬티까지 다 가져갔다면서 말이죠. 어쨌든 그렇게 주의사항 많은 숙소에서 일주일 정도 생활을 했을 무렵인데 밤에 창문을 열고 거기에 걸터 앉아서는 맥주 한잔하면서 그 룸메이트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.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당시엔 조명이 없어서 어두웠지만 그 어둠 속에서 확실히 보였었거든요. 집 앞 마당에 어떤 여자가 풀밭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말이죠. 그때 그 여자는 등을 돌리고 뒤로 돌아서 앉아있는 듯 했고 하체는 풀에 가려지고 상체만 보이는데 정말 다소곳하게 앉아서는 왜 그거 있잖아요. 애들 보면 그 개미 지나가는 거 보려고 앉아있는 모습, 딱 그런 모습인데 저는 룸메이트랑 얘기하면서 잠깐 룸메이트 보고 그리고 맥주 한 모금 들이켜고 다시 고개 돌려서 그 여자를 봤는데 그때 그 자리에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더라고요. 3초? 5초? 진짜 짧은 순간이었거든요. 거긴 어디 숨을 곳도 없는데 말이죠. 내가 지금 뭘 본 거지? 나 지금 베트남 귀신 본 거야?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오싹하더라고요. 룸메이트한테는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인지 그날 제가 가위에 눌렸는데
잠들기 전에 본 그 뒤돌아서 있던 여자, 그 여자가 언제 왔는지. 아, 이건 꿈이에요. 제 꿈 얘기인데요. 그 여자가 제 침대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머리카락 사이로 눈이 하나 보이고, 머리카락에 가려진 다른 한쪽 눈은 눈이 있는 자리가 검붉게 파여져 있더라고요. 그리고 거기선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, 그리고 그 여자 허리라고 해야 할까요? 그냥 쉽게 하체가 없었어요. 그리고 팔도 없었어요. 그냥 몸 상체에 눈이 하나 없는 얼굴만 있었는데요. 그 얼굴도 꺾여서는 돌아가 있더라고요. 얼굴은 저를 보는데 몸 상체는 등이라는 거죠. 그리고 흔하게 그 가위 눌리면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. 저도 그랬었는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. 태어나서 그때 처음 가위에 눌린 거였는데요. 그런 경험 진짜 처음이었어요. 제가 계속 끙끙거리니까 룸메이트가 이제 깨워서 일어나긴 했는데, 그리고 저한테 이제 왜 그러냐고, 뭐 나쁜 꿈이라도 꿨냐고 해서 제가 그 꿈 얘기를 했는데,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룸메이트 안색이 그냥 하얗게 굳어버리더라고요. 제가 룸메이트보다 직급은 위인데, 룸메이트는 프로젝트 담당을 하면서 현재 오래 있었거든요. 그때 그 룸메이트가 베트남에서 몇 년 된 걸로 아는데, 하여튼 그런데 제가 거기 가기 전에 그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다네요. 피해자는 나이가 30인 여자고 아이도 있었고 이혼 전력이 있는 여자였는데, 그 베트남 여자가 나이 30이면 우리나라 40대 그 이상으로 보인다네요. 그런데 그 여자는 출산도 했는데 그렇게 안 보이고 미모도 예뻤다나 봐요. 그리고 한국 남자랑 결혼하기로 돼 있었다는데, 그런데 결혼하기로 한 그 한국 남자를 만나기 전에 만나는 베트남 남자가 있었답니다. 물론 한국 남자는 그걸 모른 상태였고요. 그때 그 여자가 만난 베트남 남자가 여자보다 연하였다는데, 한국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말다툼 끝에 남자가 여자를 죽였는데, 그 여자를 죽이고 시신을 훼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결혼하기로 한 그 한국 남자는 제가 머물고 있는 그 숙소에서 그때 룸메이트와 같은 방을 쓰는, 그리고 제가 잠을 자는 그 침대를 사용한 회사 직원이었다고 합니다.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짜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. 전 그런 사건도 사실도 몰랐었고, 전 그냥 그 여자가 보여서 쳐다본 게 전부인데, 그런데 저한테 나타난 게, 그리고 처음 그 여자를 봤을 때, 그 정원에 앉아있는 그 여자를 봤을 때 뒤를 돌아서 있는 게 아니라 등 뒤로 목이 부러져서 돌아간 모습으로 쭉 저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. 왜냐면 그 여자 머리만 달린 그 상체가 발견됐을 때 목이 부러져서 얼굴이 등 뒤로 돌아가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.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엔 끔찍한 그런 사건에 소름이 돋았는데요. 조금 지나니까 오히려 꿈을 꾸고 바로 일어났을 때보다는 덜 무섭더라고요. 오히려 연민이 느껴지고 안쓰럽고, 그래서 바로 그 여자가 있던 그 자리에 가서 고개 숙이고 진심으로 명복을 빌어줬고요. 다음날 퇴근하면서 간소하게 먹거리 등을 사서 룸메이트와 같이 한 번 더 명복을 빌어줬는데요. 그래서일까요? 그 뒤로는 그 여자 모습도 보이지 않고 꿈속에서도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았고요. 그리고 저는 베트남에 있는 동안에 큰 사고 없이 팬티 도둑 맞는 일도 없이 잘 지내다가 귀국했고요. 지금도 가끔 그때 그 여자 모습이 떠오르는데, 그날 본 그 무서운 모습이 아닌 다행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떠오릅니다.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? 어라치님이 경험한 사연 속 여인은 왜 어라치님 앞에 나타난 걸까요? 사연도 사건도 아무 관련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라치님인데, 혹시 자신의 명복을 빌어줄 것 같은 사람처럼 보여서일까요?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.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. 감사합니다.